자, 해보세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아이고, 맛나다. 우리 아들 땀 냄새가 석여서 그런지 꿀맛이네, 그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잠들면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이불 속으로 파고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혹은 가슴 시린 일들이 있었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과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통쾌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지친 당신의 머리맡을 지켜줄 이야기, 담밤야와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연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그 여름,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 꽃분 할매와 그녀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효자 아들 칠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논 한마직이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지게 하나와 병든 어머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두고 하늘이 낸 효자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등짐을 날라번 돈으로 쌀 한 줌을 사면 자신은 굶더라도 어머니 밥상에는 반드시 흰 쌀밥을 올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 양동이를 받쳐야 하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이 모자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붕 뚫린 곳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 방바닥에 놓인 요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처량할 법도 한데 칠성이는 오히려 너스레를 떨며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들어보세요. 댕하고 울리는 게 이건 뭐 한양 궁궐의 최고 악공들이 와서 연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웅장합니다요. 이놈아, 비 새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난리냐. 쯧쯧, 어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굵직한 게 오늘은 장독대 뚜껑만 한 놈들이 떨어지나 보다. 내 귀에는 내 놈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더 웅장하게 들린다. 에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퉁소 소리 나는 요강, 저기는 북소리 나는 녹그릇. 제가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참에 입장료 받고 물방울 음악회나 열까요? 봉구 녀석한테 표 좀 팔아오라 시키고요. 아이고, 내 배꼽이야. 내 놈 덕분에 내가 늙지를 않는다. 늙지를 않아. 그래, 오늘은 장터에서 별일 없었느냐? 누가 괄시는 안 하더냐? 괄시는요. 이 칠성이 힘 좋은 거야 온 동네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쌀가게 김씨 아저씨네 쌀가마니를 5개나 번쩍 들어 올렸더니 아저씨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천하장사 만만세라며 보리떡을 2개나 덤으로 주셨지 뭡니까? 자, 해보세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아이고 맛나다. 우리 아들 땀 냄새가 섞여서 그런지 꿀맛이네 그려. 너도 어서 한 입 베어 물거라. 서로의 입에 떡을 넣어주는 모자의 모습은 촛불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꽃분 할매에게 칠성이는 어둠 속 유일한 빛이었고 칠성이에게 어머니는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이들의 삶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 댁에서 큰 사단이 났습니다. 최 부자가 애지중지하던 귀한 옷가락지와 금괴가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 부자는 길길이 날뛰며 관아에 고변을 했고 포졸들이 들이닥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물건이 사라진 날 칠성이가 최 부자 댁에 땔감을 배달하러 갔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칠성이의 지게에 묶여있던 지푸라기 끈이 발견되자 최 부자는 칠성이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실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망나니 아들 만석이 노름판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비의 곳간을 턴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마침 심부름 온 순박한 칠성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관아의 포졸들이 칠성이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최 부자댁 보물을 탐내. 썩 나오거라. 포졸들은 칠성이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던 칠성이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땔감만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맹세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내 지게 끈이 증거로 나왔거늘 어디서 오리발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묶어라.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눈먼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들이 있는 쪽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칠성아,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칠성이가 뭘 어쨌다고 잡아가는 것이오. 내 아들은 도둑질할 위인이 못 됩니다.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저는 결백하니 금방 다녀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방에 계세요. 칠성이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어머니가 다칠까봐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로 끌려간 칠성이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만석이 뒤에서 돈을 써가며 칠성이를 범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칠성이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며칠 뒤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친구 봉구를 통해 꽃분 할매에게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칠성이가 도둑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간대요. 내일 떠난답니다. 뭐라? 내 아들이 도둑질을?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새끼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남의 것을 탐할 아이가 아니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이럴 수는 없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보다 착해 빠진 아들이 겪을 고초가 더 캄캄하고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쌀독을 향해 더듬더듬 손을 뻗었습니다. 쌀독은 비어 있었지만 구석 깊숙한 곳에는 칠성이의 생일날 쑤어주려고 아껴두었던 붉은 팥 한 줌이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 새끼, 옥에서 배 골고 있을 내 새끼, 어미가 마지막으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지.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더듬더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디가 아궁이 입구인지 보이지 않아 손으로 재를 만지작거려야 했고 불길이 치솟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뜨거운 솥뚜껑에 손을 대어 물집이 잡혔지만 할머니는 아 뜨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자식의 속이 타들어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도 이 모자의 이별을 슬퍼하는지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꽃분 할매는 각 끓인 팥죽 그릇을 행여 식을세라 솜니불로 꽁꽁 쌈의 품에 안았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진흙탕 길을 걷는 눈먼 노모의 걸음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성아, 조금만 기다려라. 애미가 간다. 밥 먹으러 간다. 미끄러운 진흙길에 할머니는 수십 번도 넘게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옷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할머니는 몸을 웅크려 품에 안은 팥죽 그릇만은 땅에 닿지 않게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빗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웬거지 할망구야? 아침부터 관아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썩 꺼지시오. 문지기 포졸들이 창으로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할머니는 사또가 있는 쪽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제 아들 칠성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 팥죽, 내 아들 먹이려고 밤새 끓였습니다. 식기 전에 먹여야 합니다. 제발. 할머니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관아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침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임 사또가 밖이 소란스러워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또는 겉보기엔 깐깐해 보였지만 사실 일찍 여인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는 효심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빗속에 무슨 소란이냐? 저 노인은 누구냐? 사또나리, 아이고 사또나리, 제 아들 칠성이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길가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밟지 못하는 착한 놈입니다. 제발, 제발 이 팥죽 한 그릇만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흙투성이가 된 노인의 처참한 몰골과 그 와중에도 소중히 품고 있는 솜잎을 뭉치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죄인을 마당으로 끌어내라.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칠성이가 빗속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칠성이는 흙탕물에 엎드려 있는 어머니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이 빗속을 뚫고 저 같은 불효자식이 뭐라고, 왜 이러십니까? 칠성아, 내 새끼 칠성아, 어디 있느냐? 애미가 왔다. 밥은 먹었느냐?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그릇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빗길을 오느라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김이 모락모락 나던 팥죽은 이미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숟가락을 들어 아들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눈이 멀어 걸음이 느려. 뜨끈할 때 먹여야 하는데. 많이 식었지? 내 정성이 부족해서 다 굳어버렸구나. 칠성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입을 벌려 어머니가 넣어주는 식은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죽이었지만 칠성이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흑흑. 세상에서 제일 따뜻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울 정도로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비와 눈물에 젖은 식은 팥죽을 허겁지겁 삼키는 아들과 그 모습을 보지 못해 하염없이 굳은 손으로 아들의 젖은 볼만 만지는 어머니. 이 기막힌 광경에 독한 포졸들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고 사또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사또는 생각했습니다. 저토록 지극한 효자가 앞 못 보는 노모를 두고 도둑질을 한다? 그리고 저 노모가 아들을 위해 이 험한 빗길을 뚫고 왔다? 여기엔 필시곡절이 있다. 내 이 사건을 다시 봐야겠다.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죄인은 듣거라. 내 효심이 갸륵하여 내 특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는 정말 옷 가락지를 훔치지 않았느냐? 예, 맹세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진범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 이 눈먼 노모가 가져온 신비한 팥죽으로 범인을 가려내겠다.
사또는 칠성이가 먹다 남은 식은 팥죽 그릇을 높이 들고 구경하고 있던 최 부자와 그 아들 만석, 그리고 하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사또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팥죽은 눈먼 노모의 피눈물이 들어간 영물이다. 하늘이 감동하여 이 죽에 신통력을 내렸으니 죄가 없는 자가 먹으면 달콤한 꿀맛이 날 것이나 죄를 지은 자가 먹으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즉시 배탈이 나서 뒹굴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한 숟가락씩 먹거라. 사람들은 찝찝해하며 팥죽을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최 부자도 아무렇지 않게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된 최 부자의 아들 만석은 숟가락을 들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죄 지은 죄가 있으니 죄 지은 자는 배탈이 난다는 사또의 말에 지레겁을 먹은 것이지요.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팥 알레르기가 있어서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배야. 그 순간 사또가 책상을 탕 치며 호령했습니다. 내 이놈,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아파? 내 놈이 범인이구나. 죄 없는 자는 멀쩡한데 내 놈만 겁을 먹은 것을 보니 내가 도둑질을 하고 저 효자에게 뒤집어 씌운 게지.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사또의 불호령에 만석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노름비 때문에 그만. 아버지가 아시면 죽을까봐 칠성이 놈 지게에 끈을 묶어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최 부자를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는 듣거라.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무고한 효자를 죄인으로 몰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너는 칠성이에게 위로금으로 쌀 20가마니와 칠성 모자가 비를 피할 수 있는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내어주도록 하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 아들놈과 함께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제발 아들놈만은 살려주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칠성이는 포승줄을 풀고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게가 아닌 자신의 넓은 등 뒤에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이제 우리 빚에는 초가집 안 가도 됩니다. 기와집으로 갑니다. 쌀이 20가마니래요. 이제 어머니 좋아하시는 팥죽 매일매일 배 터지게 드시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사또 나리가 팥죽 귀신이 씌었나. 어찌 그런 명판결을 내리셨을꼬? 칠성아, 나 이제 눈 안 보여도 좋다. 내 등짝이 이렇게 넓고 따뜻하니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얼씨구, 칠성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다. 오늘 마을 잔치다 잔치. 친구야, 내가 색시감도 구해놨다. 친구 봉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칠성이는 어머니를 업고 당당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어버린 팥죽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차가운 법전보다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사또의 지혜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후 칠성이는 정말로 사또의 주선으로 마음씨 착한 색시를 얻어 장가도 가고 꽃분 할매는 토끼 같은 손주까지 품에 안아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온 가족이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뜨끈한 팥죽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식을 향한 마음의 눈은 세상 그 어떤 등불보다 밝았던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한 아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억울한 비를 맞을 때도 있고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 어머니가 있었듯 여러분 곁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식은 팥죽을 품에 안고 달려올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쌀독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춥고 배고픔 꿈꾸지 마시고 따뜻하고 배부른 단잠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이야기 친구 담밤야화였습니다.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